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3월 양천구는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죠. 그런데 연구 용역비가 예비비로 집행된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구나 김포시와의 업무 협약 시기가 선거 기간 중이어서 선거 개입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양천구와 김포시는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기로 하고 2억 원의 용역비는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광역교통기본계획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5년 단위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이 사항을 반영시키지 못하면 또 5년이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서두르기 위해서는 용역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용역비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양천구가 사용한 용역비는 예비비입니다. 재난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해야 하는 예산인데 목적에 맞게 사용했느냐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예비비를 본연의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기보다는 저는 다분히 좀 구청장님의, 그러니까 단체장님의 이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그런 이제 성격의 집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에 대해 양천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등에 맞춰 용역이 진행됐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이 있고 국토부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이 두 계획에 우리 지자체, 우리 양천구의 좀 수요나 의견을 담고자. 김포시와의 업무 협약 시기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총선을 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같은 당 지자체장들이 함께 교통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다분히 선거 개입의 성격이 짙다는 주장입니다. 선거 시기에 이제 서울시장, 김포시장 그리고 양천구청장님께서 이걸 발표를 대대적으로 하시면서 용역 발표를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거를 알리는 게 다분히 이제 선거 개입성의 성격이 있는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죠. 이에 대해 양천구는 교통시행 계획에 맞춰 용역을 진행했을 뿐 선거와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예비비 집행을 안 했을 때는 추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내년도 본 예산을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자 그러면 서울시나 국토부에 그런 교통 시행 계획에 그 시기에 맞춰서 좀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사업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 경우인지 우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추어 맨 건지 용역 결과와 사업 진행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가 총 374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보건복지 분야 146억 원과 법령 개정으로 인한 필수 반영 사항과 주요 현안 사업 88억 원 등을 담고 있는데요. 분야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보건교직원 인건비와 처우 개선비 60억 원과 영유아 보육료 18억 원, 부모급여 17억 원 등이 보건복지 분야에 포함됐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한 사항으로 통장 기본수당 인상분 8억 원과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분 1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또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등기소 부지 복합문화시설 부지 매입비 34억 원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운영을 위한 폐기물 적재함 8억 원, 방송 콘텐츠 활용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7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추경안은 은평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6일 최종 확정됩니다. 양천구 목동 일대에 오는 2028년까지 모아주택 159세대가 공급됩니다. 서울시는 제7차 소규모 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양천구 목동 756-1 일대 모아주택 등 8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는데요. 심의 통과로 양천구 목동 일대에는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임대 29세대를 포함해 159세대의 모아주택이 공급됩니다. 원자재 상승 등의 여파로 공사비가 오르면서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일명 국민 편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가 10억 원이 넘는 단지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분양을 시작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당초 지난해 초 예정이었지만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 충돌이 생기면서 분양 일정이 1년 이상 미뤄졌습니다. 이번에 책정된 분양가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평균 11억 원 수준. 지난해 업계가 예상했던 가격보다 수억 원 올랐습니다. 한 3억 정도가 올랐어요. 원래는 2,850 정도 됐으면은 한 8, 9억? 작년 달 이맘때는 그 정도 선이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었을 때는 11억에서 12억 사이잖아요. 비교적 신축인 인근 아파트 단지의 경우 같은 평형이 8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합니다. 분양가 뭐 10억인 거뭐 10.5억 그렇대. 그게 말이 안 되지. 너무 비싸죠. 변두리인데 서울에 한 15억 올라가겠네. 그러면 진짜 비싸다고 봐요.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8억 1천만 원으로 지난 2년 동안 2억 원 넘게 뛰었습니다. 광명과 수원, 성남 등 서울이 아닌 수도권 지역에서도 분양가가 10억 원이 넘는 단지가 속출하는 상황. 최근 3년간 시멘트 가격이 40% 이상 오르는 등 건축 자재물 가격이 상승했고 인건비도 15% 이상 올라 전체적인 공사비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기조도 장기화되고 있어 이런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제 시장이 안 좋은데 분양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향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그러니까 건설 원자재 가격이 많이 폭등한 부분도 있지만 뭐 인건비라든지 금융의 이자 비용이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높은 분양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지난달 수도권에선 11,000가구가 넘는 미분양 주택이 나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다음 달 수도권 아파트 17,000여 가구가 집들이를 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자료를 살펴보면 6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8,837가구로 절반 이상인 17,122가구가 수도권에서 입주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달 입주 물량이 없었던 서울에서 1,503가구, 경기 12,024가구, 인천에선 3,395가구가 입주합니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 서울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한편 이례적인 대규모 입주가 집중된 강동구와 인접 지역에선 잔금 마련 등으로 전세 매물이 증가하는 등 입주장 여파가 계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가 가짜 명품 판매자들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상품을 유통해 왔는데요. 정품 골프 의류를 반값으로 할인해주겠다며 손님을 유인한 후 위조 상품을 판 업자도 있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창고로 들어서니 선글라스 등 제품이 쏟아집니다. 모두 상표를 위조한 가품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창고, 모자, 티셔츠, 바지 등 창고를 가득 메운 의류들 역시 모두 가짜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가짜 명품을 판매한 혐의로 대형 창고 운영자 등 13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도 특사경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와 액세서리 등 약 4,000점으로 정품가 기준 17억 원 상당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하남시의 골프 연습장 회원들에게 정품 골프 의류를 현금 결제 시 반값으로 할인해주겠다고 유인한 뒤 위조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B씨는 남양주시의 한 창고를 소방용품 관리 업체인 것처럼 위장한 후 의류와 모자 등 위조 상품을 유통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시간 SNS 방송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검증된 그 중간 판매업자, 그러니까 SNS로 판매하는 사람들, 검증된 사람들만 거기 가서 SNS로 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제공해 주는 거죠. 도는 위조 상품 판매를 막기 위해 단속 활동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204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은 28일 2022년에서 2052년
장래 인구 추계 자료를 발표하고 2045년 이후 17개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 자연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내 총 인구는 2022년 5,167만 명에서 올해 5,175만 명으로 증가한 뒤 2052년 4,627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통계청은 또 최근 시도별 인구 변동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2년 대비 2052년 세종과 경기의 총 인구는 증가하고 서울, 부산 등 15개 시도의 인구는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하는 어린이용 제품 가운데 43%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직구 제품 9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40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사는 어린이용 완구와 보행기, 학용품, 장신구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가장 많이 검출된 유해 성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로 완구와 학용품, 장신구 등 총 25개 제품에서 나왔습니다. 또 납과 니켈 등 중금속이 1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선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사의 판매 중지를 요청해 해외 직구 상품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구 단위 계획을 완화하고 도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에 대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28일 지구 단위 계획 정비 용역 착수 보고를 열고 월미구역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등 57개 구역의 여건 변화 등 개선 필요 사항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시 생활주택 증가로 인한 주차난과 주거 환경 악화, 물류창고 증가와 난립으로 인한 민원 등 늘고 있는 도시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건축물 용도와 규모 제한 등 입지 기준을 마련해 난립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한강대교 전망 호텔인 스카이스위트 한강브리지 서울 호텔을 공개했습니다. 이 호텔은 용산구 한강대교 남부에 있어 직력 카페를 리모델링한 것으로 서울시가 에어비앤비와 함께 기획하고 제작했는데요. 약 44평 규모의 침실과 거실, 욕실, 간이 주방을 갖췄으며 최대 4명까지 입실할 수 있습니다. 숙박비는 감정평가를 거쳐 최저 34만 5천 원부터 최고 50만 원으로 산출됐고 다음 달 서울시의회 정례회를 거쳐 조례로 정해집니다. 정식 오픈은 7월 16일로 오는 7월 1일부터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와 구글이 공동 주최하는 유튜브 팬페스트 코리아 2024 행사가 6월 29일과 30일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열립니다. 유튜브 팬페스트 코리아는 한국에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를 마련하는데요. 25개 크리에이터 팀과 팬 등 4천여 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유튜브 팬페스트 코리아 2024 티켓 가격은 무료로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수 있고 만 15세 이상 관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가 오는 30일 양주시 천일페인트 일원에서 2024년 경기도 북부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화학물질이 보관된 공장 밀집 지역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인근 회암천까지 오염됐다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하는데요. 북부 소방재난본부와 양주시, 8사단 등 22개 관계기관에서 약 300명의 인원이 참여합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해설과 함께하는 DMZ 오픈 투어를 출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합니다. DMZ 오픈 투어는 기존의 제3땅굴과 도라 전망대 위주의 투어에서 벗어나 민간 통제구역을 포함한 임진각 평화누리의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상품에는 생태 탐방로와 납북자 기념관, 평화 곤돌라, 바람의 언덕 등이 포함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